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도시 전설, 개인의 경험담 또는 창작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곤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주인공 승주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고 졸업 전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마을에 있는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이 마을은 인터넷에서 심령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소문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재밌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날 밤 펜션에 도착한 친구들은 각자의 방해짐을 풀고 거실에 모았습니다. 펜션 주인은 친절하게 맞아주면서도 일찍 잠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각자 음식을 준비하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 재민이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밤 11시가 넘으면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저택에 누군가가 걸어 들어가는 걸 본대. 그런데 그게 묘한 건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누가 멋대로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영원히 그 집에 갇히게 된대. 모두는 장난스레 핀잔을 주며 낄낄댔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승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발동해 혼자 펜션을 나서서 근처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밖은 쌀쌀하면서도 고요했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바람의 윙윙 거리는 소리만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승주는 마을 어귀에 이르러 재민이 말했던 낡은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그 집은 버려진 듯 황폐해 보였고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이때 문득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려는 마음을 단념하고 승주는 용기를 내어 저택 내부를 잠깐이라도 들여다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택 문은 예상외로 쉽게 열렸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승주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고 짙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거실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도 날아자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따라온 걸까? 그는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계속 탐색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쪽 구석에서 흑백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낯선 성인 남자와 마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낡은 옷을 입고 승주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승주는 괜히 소름이 돋아 사진을 뒤로 하고 저택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출구 방향에서 흐릿한 실루엣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승주는 반사적으로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할머니로 보이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승주를 잠시 응시하더니 묘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를 찾고 있니? 아이는 여기 있어. 할머니의 손짓을 따라 승주의 시선이 사진이 있던 곳으로 향했을 때 승주는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본 어린아이의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주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머리를 흔들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었고 채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승주는 정신없이 펜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듯 펜션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깜짝 놀라 그를 맞이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승주는 그들이 자신을 따라왔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승주는 진정한 후 모든 걸 설명했지만 친구들은 온전히 믿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그들의 얼굴에도 약간의 걱정과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마을에 관련된 인터넷 소문들은 더 이상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승주와 친구들은 졸업 후에도 이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재미삼아 떠났던 여행이 그들의 삶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저택의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고 여전히 밤이 되면 저택의 유령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승주와 그의 친구들은 이를 검증할 엄두를 더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충분히 생생했고 그저 모두가 무사한 것이 다행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외곽에 낡고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수십 년째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었다. 이야기는 어느 늦가을 밤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재훈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폐가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부분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실제로 체험해보고 싶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재훈과 친구들은 플래시를 들고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이 녹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에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고 발자국 소리가 마치 낡은 나무 판자들이 신음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놀이 삼아 방마다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웃으며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2층 방에 있던 거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뭐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모두 거울 앞에 모였을 때 조명 아래 어슴푸레한 모습을 한 여성의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빈티지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형체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그들은 오싹함을 느꼈다. 여인은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몽환적으로 반쯤 감겨 있었다. 그 순간 거울이 깨지면서 거울 뒤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모두 놀라 뒤로 물러났고 순간적으로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몸이 굳어 있었고 친구들은 다시 돌아와 그녀를 잡아야만 했다. 유진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후 친구들은 더 이상 그 일을 얘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폐가에서 본 여인의 형상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며칠 후 재훈은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모두들 이유 모를 두통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유진은 너무 심각하여 병원에 가야만 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같은 지역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맞닥뜨리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 폐가가 과거의 가족 비극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단순한 윤 회장을 떠도는 영혼이라고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모두는 폐가에서의 일이 다시는 없던 일처럼 흘려보내고자 했지만 가끔씩 거울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그 마을에 다시 한번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새로 이사온 가족이 낡은 집을 수리하고자 했으나 그곳에서 원인 모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모든 수리를 포기한 채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외곽에 서 있으며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지금도 밤이 되면 그 집에서는 간혹 깨지는 거울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결국 그 집은 신비와 미스터리 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충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한 작은 마을. 제주도의 외곽에 위치한 이 마을은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었다. 그 마을 출신의 한 대학생인 지호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어렸을 때의 추억이 가득한 작은 마을이었지만 마을에 도착한 지호는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감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훈의 고향집은 큰 감나무가 있는 고옥이었다. 그의 할머니가 여전히 그곳에 살고 계셨고 지훈은 늦은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할머니께서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식사 중 할머니는 눈빛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지훈아, 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있어. 저 너머에 있는 산속에 예전부터 의문의 집이 하나 있는데 밤이 되면 불빛이 보이곤 해.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간 적은 없지. 간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더구나. 지우는 겁에 질리기보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어릴 적 자신이 놀던 그 마을이 작은 숲과 산은 자신의 놀이터였는데 이제 와서 그곳에 그런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생겼다니. 다음 날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계획을 세웠다. 친구들 역시 이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다들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해가 질 무렵 지훈과 3명의 친구들은 후레쉬를 들고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두워질수록 나뭇잎 소리와 바람 소리,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그들을 더욱 겁먹게 했지만 그들의 호기심은 공포심을 눌렀다. 드디어 그들은 낡고 버려진 듯한 작은 집에 도착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도 덜컹거려 언제든지 떨어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부에서 확실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다.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주변을 잘 보지도 못했으나 그들 귀에 들려온 것은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여기에 왜 왔니? 돌아가. 지훈과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임의 정체를 찾으려 했지만 눈앞의 어둠이 그들을 덮쳐왔다. 갑자기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방 안을 빙빙 둘러싸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곳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친구 중 하나가 비명소리를 내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지훈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오르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때 한 구석에서 간신히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림자가 느릿느릿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긴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입을 벌려 그들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집 전체가 갑자기 흔들리며 그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지훈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미 아침이 밝아 있었고 그의 친구들도 옆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어떤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 했지만 그 누구도 그날 밤의 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지훈과 친구들은 더 이상 그 마을을 찾지 않았고 그 집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 어느 누구도 그 집을 보거나 불빛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과연 그날 밤 그들이 겪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지 상상 속의 그림자였을까? 아니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던 그 집에 대한 전설이 끝내 그날 밤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일까?